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 영상이 좀 새롭죠? 어저께 분갈이한 아이들이에요. 새로 신입으로 들어와서 여러 아이가 있는데 우선 이렇게 4개를 분갈이를 했답니다. 오늘요, 제가 있는 대전은 새벽 온도가 영하 3도까지 올라간다고 예보가 되어 있어요. 이제 전국적으로 오늘하고 내일은 좀 춥지 않나 싶은데요. 노숙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아직 노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법 추워요. 지금은 뭐 초저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손이 시렵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패딩 잠바를 입고 나왔는데 좀 을씨년스럽게 쌀쌀하다는 느낌? 꽃샘추위가 왜 뼛속까지 스며든다 하는 말도 있잖아요. 한겨울보다 더 춥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이렇게 추운데 분갈이한 아이들을 밖에 내놓고 지금 온도가요, 이렇게 보면은 3도. 창문을 열어놨더니 3도예요. 어저께만 해도 한 8도, 9도 그 정도 되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추워요. 3도인데 체감 온도는 0도, 영하 1도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추운데 내놓은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또 분갈이 요만큼 했다고 보고 드리려고 이렇게 잠깐 꺼내놨습니다. 꺼내놓은 김에 그냥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고사홍이죠. 제가 세종다육에서 데려왔다 했고 철화가 생얼로 이렇게 풀려가지고 군생이 되었다 했는데 상당히 예뻐요. 제가 철화로 키우는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막 철화가 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있으면 별로 안 예뻐요. 생얼이 저렇게 섞여 있어야 예쁜데 전체가 생얼인 것도 상당히 예쁘죠. 빛깔도 조금 안 예쁘고요. 또 얼룩얼룩 피멍도 있으면서 상처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부케처럼 이렇게 수영이 예뻐가지고 제가 좀 예쁘게 깔끔하게 키워보려고 데려온 아이 부여분에 심어주었답니다. 제가 아주 애장하는 아이 중에 하나죠. 이 부여분을 굉장히 가장 작은 사이즈로 베란다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거의 부여분이 뭐 하나 걸로 하나씩이다 뭐 이 정도? 그 정도로 사이사이에 부여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나나우크민이죠. 나나우크민은 초보 때 좀 많이 키웠고요. 또 지금은 이제 사랑 때문에 밀려나서 키핑장에 있는데 또 한동안 제가 안 봐서 그런가요? 키핑장에서도 한 번씩 보기는 하는데 집에서 못 보니까 그것도 좀 서운하다 싶었고 이 아이를 데려온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나나후크민이 자체가 또 예쁘지만 이 초보마님들한테는 10가지 중에 추천 다육이 중에 하나로 포함될 정도로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아이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분갈이를 이렇게 한몸 군생이에요. 한몸 군생으로 수영도 예쁘고 키높이가 이렇게 똑고르게 만들어 놓은 것도 예쁘고 굉장히 좀 야물게 다져졌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요, 얼굴 하나가 색감이 살짝 틀리죠. 어떤 건지 알아맞혀 보셨나요? 이 아이가 얼굴 색깔 하나가 틀려요. 근데 분갈이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하필이면 좀 자구가 분리가 되었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붙어 있어요. 한 몸인데 요거 하나만 자구가 분리가 되기는 됐는데 하나가 색감이 살짝 틀려요. 근데 요 아이가 금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세종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그 말에 홀딱 약간의 그 변이 얼굴 하나만 금인 그런 모습이 또 예뻐가지고 이걸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나나후크민이 금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관심이 없어서 일부러 찾아보려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얼굴 하나가 약간 틀리고 금인지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부여분해, 쌍둥이 분해 요즘 이렇게 제가 많이 선호하는 와인잔 분에다가 이게요. 이 베란다에서 사용하기 참 좋은 게 이 이동도 좀 수월하고요. 가붓하고 일단은 통기성 물마름이 좋으니까 다육이 건강에 좋아서 요 고사홍도 약간은 까칠하다 할 수 있어요. 요것도 그렇고 제가 키우는 요 베네서클, 요 베네서클도 지금 묵은둥이라 그렇죠. 묵은둥이라 뭐 키우는 재미는 솔직히 없어요. 항상 그 타령 똑같은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묵은둥이들은 쇼핑할 때 이렇게 너무 많이 나이 먹은 아이들을 데려오면 이쁘긴 하는데 새엽을 사러 올리는 그런 맛도 별로 없고요. 또 더더구나 자구를 올리는 모습도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요. 잘 키워야 고목에서 하나가 자구가 나올까 말까. 그런데 이런 아이들도 난이도가 약간은 있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좀 잘못하면
거뭇거뭇하니 이렇게 잔 깃으로 잔 상처 이런 게 좀 많은 아이들이라 제가 그런 다육이 종류가 있죠. 로사로아도 그렇고 이 빨강 빛깔을 내는 아이들이 조금 까칠하죠. 저도 이제 한 번씩 실패를 하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나름 제가 이제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살충제를 약물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통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 방제를 하는데요. 그거 외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방제를 해주는 애들이 있다라고 영상에서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 요것도 제가 이제 오늘 약물을 이렇게 타가지고 왔어요. 요거를 한번 하려고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 겸 설명도 드릴 겸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분갈이한 아이들 마저 소개를 하고요. 요거는 제가 파스텔이에요. 파스텔 철화를 키우고 있는데 파스텔이 집에 없어가지고 또 이제 하나 키핑장에도 파스텔은 하나인가 2개인가 철화는 있는데 파스텔은 아마 하나일 거예요. 그 아이가 또 호랗고 주황색이고 아주 굉장히 색감이 다져졌어요. 분갈이를 해줘야 될 텐데 요거보다 작아요. 거리대에서 키우고 싶어서 요것도 합식을 했죠. 2포트 합식을 했는데 요 아가자고 2개가 분리가 되더라고요. 뭐 분갈이 하면서 자고 하나씩 분리되는 거는 괜찮고 요 2개, 3개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잔뜩 모아가지고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나름 예은분에다가 이렇게 해줬는데 괜찮죠? 녹색분의 예은분의 파스텔 빛깔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키우면서 목대를 올리긴 올리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올리고 이런 아이들은 목대가 좀 가늘은 편이에요. 묵어져서 갈색이 나와도 굵질 않고 가늘기 때문에 좀 잘 부러지는 그런 성향도 있고 분리도 잘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거는 병충해에 좀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것도 제가 한번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살균제 처리를 한 번씩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진짜 이쁘죠? 제가 요걸 하니까요 손이 시렵네요. 어제만 해도 여기서 한참을 이야기를 해도 손 시려운 줄 몰랐는데요. 오늘 확실히 추워요. 손이 시려요. 요거 얼른 촬영 마치고 전부 다 들여놔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이미인이랍니다. 이미인은 요거는 오복 공방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선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공방에 수강생분한테 선물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잘 만들었죠. 잘 키웠다고 하네요. 자, 이민을 여기다 이렇게 잔뜩 수영이 약간 벌어졌었는데 저는 그 벌어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심어 주었답니다. 제가 요 다육이 목대를 분갈이 하면서 모을 때요. 꼬지를 쓴다든가 뭐 돌베개를 쓴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면서 이렇게 모아서 심는 방법이 있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도 분갈이 할 때 처음에 지금도 뭐 꼬지 쓰고 돌베개도 덜어 쓰고 하죠. 근데 이제 요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일단은 분갈이 흙 배합토를 넣을 때 최대한 이제 얼굴을 모아서 배합토를 넣어주고 탕탕이를 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 반 정도는 모아질 거예요. 반 정도는 모아져도 틈새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사토로 이제 복토를 저는 하는데요. 일률적으로 저는 복토를 전부 마사토예요. 다른 거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마사토를 복토를 할 때 요 다육이 얼굴을 이렇게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서 수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더 밀어요. 더 많이 밀어가지고 이 복토를 채워주고 나서 이 복토가 좀 자리를 잡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복토를 빡빡하게 채워주고 나서 요 얼굴을 놓으면 그 나머지 반 정도 모아지지 않은 얼굴이 모아진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요것도 목대를 이렇게 최대한 밀어가지고 복토를 한 다음에 살짝 놓으면 조금 모아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얼굴을 이런 식으로 모으면 꼬지, 베갯돌 안 써도 이렇게 수영을 잡을 수가 있답니다. 이번 봄 분갈이 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여드리질 못하고 말로만 설명을 들어서 좀 안쓰럽지만
그래도 좀 분갈이를 해보셨다 하신 분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마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쁘죠? 색감이 이 보랏빛이 상당히 예쁘고 이 입장 끝에 하얀색 점이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추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분갈이를 해봤답니다. 이것도 이제 거리대 나갈 거 생각해서 최대한 날씬한 분에다가 심어주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추울 줄 알았으면 방에서 할 걸 그랬어요. 이 아이들도 추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을 뿌려주려고 하니까 책상 위에서 뿌려주기가 뭐해서 요거는 제가 그냥 평상시에 쓰던 살균제를 조금 탔어요. 살균제하고 살충제하고 조금 희석해서 같이 하셔도 되고, 일단은 요런 아이들 병색이 있고 약간 잔 상처 그런 게 많이 생기고 이 원인 모르는 지저분한 게 그런 게 생기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따로 이렇게 약물 처리를 하는데요. 요 두 아이 때문에 제가 오늘 약물을 준비를 했어요. 요거 크림티인데요. 크림티가 아주 맑고 깨끗하게 크는 아이인데 요 색감은 묵어가지고 아주 완연하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끝이 마르면서 입장 끝이 좀 지저분해요. 백분도 만져서 지워진 것도 없잖아 있지만 아직 뭐 거리대에 나가질 않아서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이렇게 입장이 균열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그렇죠. 이게 원인이 뭔지는 잘 몰라요. 이럴 때는 살충제, 살균제를 한 번씩 뿌려주면 되는데 충제를 뿌려도 괜찮고요. 균제를 뿌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주면 얼굴이 좀 깨끗해지고요. 어쨌든 잔병 치레 이런 거를 좀 안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제가 보거든요. 뭐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하는 방법이라서 이렇게 보여드린답니다. 요거는 설명도 안 드리고 제가 약을 뿌렸죠. 아이고, 요 아이도 그래요. 요 아이도 크림티처럼 끝잎장이 이렇게 잔 상처가 나고 지저분해요. 피멍도 들고 뿌리 활착은 한 것 같은데 영 때깔이 좀 예쁘지 않았어. 그래서 요것도 오늘 약물 처리를 해주려고 한답니다. 요거는요 멀로 철화예요. 약을 뿌리고 나니까 백분이 지워져서 뭘로 철한지 뭔지 모르시겠죠. 요거하고 크림티하고 두 개가 얼룩얼룩하니 상태가 안 좋아서 며칠 전부터 제가 약물 처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이렇게 추운 날 오늘 생각이 나서, 왜냐하면 또 이것도 잃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약물을 목대까지 골고루 뿌려주고 위에 복토 있는 데까지 젖게 이런 식으로 뿌려준답니다. 요 나온 김에 요거 고사홍도 입장이 이렇게 안 해주면은요 좀 지저분해져요. 거리대에 나가면 더 지저분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빨강이 종류들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요, 제가 로사로아가 저 안에 있는데 걔도 한번 생각난 김에 뿌려줘야 되겠어요. 로사로아가 얼굴이 아파가지고 생장점에서 까뭇까뭇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열심히 뿌려줬어요. 처음에는 한 2, 3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그렇게 뿌려주고, 그리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금 깨끗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뿌려주고 하니까 얼굴이 좀 깨끗해지면서 그 생장점에 상처난 데서 새 입장이 나와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지금은 상처가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게 크거든요.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제가 이제 요 작업을 하는 거죠. 일단은 손이 시려우니까 여기다 놓고 잠깐만요. 요 물을 뿌려서 얘네들이 얼을 것 같아서 들여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손이 너무 시려워요. 잠시만요. 제가 약물 관리를 하는 아이들이 빨간불이 다 켜져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저기 홍매화도 제가 약물 관리를 조금씩 하거든요. 홍매화도 굉장히 좀 지저분한 그렇게 잔 상처가 좀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자, 이렇게 홍매화도 방에다가 들여놓을게요. 카메라 안 끄고 제가 이렇게 이쁘죠? 현재 상태로는 이쁜데 이것도 미리미리 해줘야 한답니다. 이거 방에다 놓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녹빛에 빨간색 얼굴을 하고 있는 종류? 뭐 그런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쁘죠? 요거가 구미무예요. 구미무도 작년에 거리대에서 이게 생장점 있는 데서 비를 맞추니까 생장점 있는 데서 까뭇까뭇하게 뭐가 생기더라고요. 벌레는 아닌데 저도 이제 원인을 모르죠.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로사로와 약물 처리하면서 요 아이도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생장점 있는 데서 새 아가 자구가 나오면서 요렇게 이제 회복을 한 거예요. 회복을 하고 지금은 얼굴이 좀 많이 깨끗해졌는데 요런 아이들이 이유 모르게 그렇게 잔병치레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입장이 하나씩 두 개씩 떨어지면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요. 이것도 약간 그런 기미가 보이죠. 이렇게 찌그러질 때 이제 약을 쳐주면 이렇게 가운데 생장점에서 새 입장을 이런 식으로 올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아이들의 녹색빛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주로 그렇게 많이 제가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좀 깨끗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목대까지 다 해줘요. 골고루 다 해주고 요 흙에 마사토 있는 데까지만 이런 식으로 해줘요. 이제 약간은 연면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면 얼굴이 좀 깨끗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육이가 이렇게 잔병 치레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양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분갈이 시기가 되면 또 이런 식으로 얼굴이 못생겨집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분갈이도 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리고 뭐 지렁이 분변토를 주어서 영양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얼굴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살균제 처리를 해주시거나 충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균에 의한 상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벌레가 생겨서 이렇게 여기 크림티처럼 제가 크림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입장이 푹 패였고 여기도 이렇게 패였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균이라기보다는 벌레가 파먹은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원인 모르는 벌레, 꼭 깍지만이 다육이를 해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새가 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염이 되거든요. 새의 불이라든가 벌레들이 이렇게 파먹고 난 자리는 감염이 되어서 입장이 이런 식으로 까맣게 변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경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살균제 처리, 살충제 처리 두 가지 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균제를 할 때도 있고 충제를 할 때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충제 한 번, 균제 한 번 이런 식으로 뿌려주면 다육이 얼굴들이 확실히 깨끗해져요. 이렇게요. 잠깐 또 약 처리할 아이들을 고르러 갈게요. 이제 하나씩 들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그냥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제 약을 치는 아이들도 보통은 영양이 부족해서 이렇게 얼굴이 지저분하게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끝입장이 희끗희끗한 이렇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 레티지아과 아이들이거든요. 이거는 터침이죠. 터침이. 좀 지저분한 게 있어요. 그리고 햇빛에 손톱 끝이 타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요 스피나도 빨강의 녹빛이죠. 이런 아이들도 약을 한 번씩 뿌려주면 좀 깨끗하고요. 꼭 그 살균제, 살충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양 상태라든가 미량원소 같은 게 부족해서 생기는 때도 있는데 꼭 거기에 맞는 꼭 맞는 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쓰는 다육이 영양제라고 해서 액체로 나와가지고 활력제라고 하나요? 영양제라기보다는 활력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약제 같은 거 있으면 제품화되어 있는 거면 괜찮아요. 그런 거를 한 번씩 살짝 뿌려줘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답니다. 조금 다육이 얼굴이 깨끗하게 그렇게 자라요. 그래서 얼굴이 좀 지저분하고 이제 그 노숙해서 그렇게 나가서 잔병치레 원인 모르게 이상하게 반점이 생기고 까만 점이 생기고 하얀 점이 생기고 그렇게 해갖고 거칠거칠해지는 아이들은 그렇게 한 활력제라든가 살균제, 살충제 이런 식으로 한번 뿌려주면 조금 얼굴이 깨끗해진다는 그런 느낌 생긴답니다. 이것도 이제 저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한 거죠. 아픈 아이 한두 아이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면 조금 오래 살더라고요. 제가 로사로아도 한번 꺼내보려고요. 요거가 생장점이 많이 아팠던 아이인데 회복이 돼서 지금은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생장점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는 약간의 또 변이 뭐 이런 게 좀 생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있는 아이들은 얼굴이 동그랗게 나오는데 이 로사노아는 옆으로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요것도 그렇고 엄마 로사로아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할 게 참 많아요. 이 선반도 제가 교체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엄두가 안 나는 거 있죠. 이 아이들을 전부 끄집어내는 것도 일이지만 선반을 끄집어내는 게 제 베란다가 굉장히 좁아가지고요. 아주 숙제 중에 숙제예요. 이것도 약물 처리 한번 생각난 김에 한번 해주려고 한답니다. 이것도 끝에가 까뭇까뭇하니 이렇게 좀 타는 듯한 이런 게 생기죠. 잔 상처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물 처리 한번 두 아이 잃어버리지 않고 해주려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요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선반이에요. 이 선반을 교체를 하고 싶은데 교체를 못해요. 여기 이제 철제 선반을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철제 선반을 쓴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사이즈가 다른 선반은 제 베란다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거 들기 전에 진짜 검색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거는 예전에 초보 때 썼던 건데 나무 선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나무인데 물을 막 뿌려줘도 괜찮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이거 4년 5년 쓰는데 위에서 물을 막 뿌려주고 해도 코팅이 되어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 들뜨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이 철제도 녹이 안 슬어요. 이런 게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예전에 제 기억으로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철제 선반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요. 저렴한 것도 저렴한 거지만 일단은 베란다 요 폭, 가로는 상관없는데요. 요 세로 폭이 대부분 제 선반이 이렇게 커요. 다른 철제 선반은 이만큼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옆으로 놓기에는 폭이 제가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폭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 어쩔 수 없이 이거밖에 들어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게 고민이 뭐냐면 여기가 이 안쪽은 이렇게 괜찮아요. 똑같이 물을 뿌려가지고 관수를 하는데도 이게 등 가까이 있는 이런 쪽은 녹이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저런 거는 그냥 한 번씩 약품으로 이렇게 닦아주면 괜찮은데 이쪽 기둥 하나가 이 녹이 이렇게 쓸었어요. 근데 이제 통째로 이걸 가르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조금 깨가 나더라고요. 야, 이걸 뒤집으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닦아주는 식으로 여기를 녹 제거하는 그 약품을 사다가 이걸 좀 깨끗하게 좀 닦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서 요즘 검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이 쓴 철제 선반을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좋은 의견을 한번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민이 돼서 오죽하면 이렇게 지난번에도 비닐 요 너펄너펄한 비닐을 요 거리대 거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어떤 분이 그 비닐하고 비닐을 붙이는 테이프 따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사다가 붙이면 요 너펄거리는 비닐도 여기다 고정을 좀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그 댓글을 보고서 이런 녹이 쓴 철제 선반도 닦아내서 코팅하는 뭐 이런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답니다. 아이고 오늘은 예쁜 아이들 하나도 안 보여드리고 제가 꺼내기가 불편해가지고 터치미 좀 보여드릴까요? 터치미가 물이 좀 빠지고 백분감이 가운데서 있었는데 저 백분감이 없어지고 전체가 다 빨가네요. 이게 등 가까이 있어서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쨌든 거리대에 전부 나가가지고 조금 선반 사이를 한량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약물 처리를 한번 하려고 해도 꺼내기가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몇 아이만 이렇게 해주는데 어쨌든 며칠만 지나서 노숙하러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렬을 좀 해놓고 하나씩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갔네요. 얘도 한번 약물 처리해줘야 되는데 잃어버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특정한 아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 상태가 안 좋다 싶으면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라는 거고 이것도 이제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짱이만 베란다 소식으로 전해드리고요. 나머지 아이들 분갈이 해서 또 분갈이한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